그럼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에는 과연 신이 없었을까? 라고 이제 의문을 한번 좀 품으실 만하잖아요.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명절마다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또는 우리가 사직단이라고 해서 토지신이라든지 곡식신한테 제사를 지내죠. 그죠? 그리고 심청이가 물에 빠진 죽은 데가 어디죠? 인당수잖아요. 자연신이잖아요. 그죠?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신들과 유일신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일신은 세계를 창조할 수도 있고 세계를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에 있는 신들은 그런 심판을 하거나 그죠? 창조를 하는 권능이 없습니다. 그냥 후손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잘못되지 않고 잘 되기를 뒤에서 도와주는 스폰서와 같은 보호신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왜 이 학이라고 하는 데서 주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신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신은 원하는 게 어떻게 되죠? 원하는 게 바로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상상해도 현실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 되고 싶은 사이에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사람에게 남겨져 있는 과제라고 하는 건 뭐라는 거죠? 현실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상, 목표 사이에는 간극, 거리,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떤 식으로 메워야 되느냐는 거죠. 인간은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서 자기가 바라는 상태로 나아가려고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건데 그 비밀이 바로 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노느의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학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노느라고 하는 책은 실제로 누가 썼죠? 공자가 썼죠? 아니죠. 공자가 죽은 뒤에 제자들이 묶은 책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왜곡 없이 전달을 했을 텐데 공자가 제일 첫 발언을 한 신대 순서대로 쓸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쓸까? 편집을 할까?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고민한 결과 학자를 제일 앞에 놓았다는 것은 제자들이 공자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펼쳐 놓았을 때 학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넣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노느의 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첫 글자로 학으로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많은 비밀을 풀 수 있는 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자 스스로는 자기 삶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았다는 거죠? 두 글자로요. 호학에서 찾았다는 거죠. 위인을 위한 비움이냐 위기를 위한 비움이냐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그 패단은 어리석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한 걸까요? 이게 실제로 논어에를 보면 십실지업 필요 충신 여구자은 불여 구지 화학냐 십실이라고 그러면 요즘 자연불학 중에서 작은 마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에는 반드시 있다. 어떤 사람이요? 충과 신과 관련해서 나와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다. 논어를 볼 때 또 하나의 읽는 코드 중에 하나가 공자의 이름이 뭐죠? 구입니다. 구. 공구인데 자기가 맹세하거나 자기가 불리하거나 자기가 진심을 드러낼 때는 꼭 자기 이름을 내겁니다. 여기서도 자기라고 하는 사람을 강하게 드러내야 되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충실하고 신실하고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는 측면에서는 나와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밑에가 핵심입니다. 불여 구지 호학냐. 호학.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는 나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공자는 당시에 후반기에 공자들어 성인이 아니냐. 당신 성인이 아니오라든지 제자들도 또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공자는 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야. 이렇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평가 중에 사양을 했는데 가장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받아들인 게 호학입니다.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배우는 것 말고 내가 지금 현실의 상황에서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호학이라고 하는 게 공자라는 사람의 내면 세계와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코드라는 거죠.
공자의 논어의 첫 구절이 호고, 공자의 학이었고, 그리고 공자의 경우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조건사항을 풀어나가는 조건으로서 학이라고 하는 걸 빼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공자 스스로는 자기 삶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았다는 거죠? 두 글자로요. 호학에서 찾았다는 거죠. 호학에서 찾았는데, 그럼 공자는 왜 이런 배움이라고 하는 걸 중요하고 어떻게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비밀을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이 논어에는 보면 고지학자 위기, 금지학자 위인입니다. 이때 해석에서 갈림길은 위자에 있습니다. 위자라고 하는 것은 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돕다, 살찌우다, 누구한테 도움을 주다 여러 가지 의미를 뜻을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옛날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살찌우는 데 있다. 자기를 돕는 데 있다. 그죠? 자기 자신에게 서비스하는 데 있다. 그런데 두 번째를 보니까 금지학자, 요즘 배운다라고 하는 사람 또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남을 위해서, 자기가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서비스를 하고 남의 삶을 살찌운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 삶에 있어서 영혼이 뭔지 그것을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에게 물음이 따르고 그에 답을 주고 자기 스스로를 이끌어 나가는, 배움이라고 하는 게 자기에게 빛을 줘야 되는데 배움이라고 하는 게 괴로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배움이라고 하는 걸 내가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어떤 도움을 청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움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닥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 있고 좀 더 당당하고 좀 더 즐겁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한 배움이냐, 위인을 위한 배움이냐, 위기를 위한 배움이냐 라는 측면에서 공자가 위인을 위한 배움이라고 말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로는 그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치유할 수 있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종의 치료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호인불 호학 기폐야우, 사랑하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 이런 쪽으로 반응이 잘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그 패단은 어리석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사랑이라 그러고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사랑을 퍼준다, 내리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사춘기 되면 애가 어떻게 하죠? 그 사랑이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사랑을 베풀려다 그러다가 사이가 벌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그럼 도대체 내가 사랑한다는 감정에 앞서서 사랑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말하는 사랑도 제 값을 찾는, 서로에게 더 상승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 호지불호학 기폐여 탕, 호신불호학 기폐여 적, 호직불호학 기폐여 교, 호용불호학 기폐여 난, 호강불호학 기폐여 광. 하나만 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유발 효과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쪽으로 싹 쏠려가 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죠? 배움이라는 거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게 배움이라는 거죠. 많이 아는데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아는 걸 자랑하고 아는 걸 교만해지고 끌어 넘치게 되고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오만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제대로 배우지를 않으면은요. 그 다음에 믿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그쪽으로만 강조를 해버리면 자기 믿음, 다른 믿음은 존중할 줄 모르고 자기 믿음에만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믿음만 절대적인 거고 다른 믿음은 가치가 없는 거라고 봐가지고 적대적이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꼿꼿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것만 너무 앞세우다 보면 사람들방에게 압박하고 강요하고 다른 것들을 허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목을 조르듯이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용기라고 하는 것도 어디를 발휘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용기를 해야 될지를 하지 못하고 무조건 용기만을 앞세우게 되면 질서라든지 뭔가 문제를 더 일으키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강직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자체만 너무 강조해버리면 자기 스스로 통제력을 상실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학이라든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우리의 사람이라는 성향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쏠리기 쉬운 특징이 있죠. 그렇게 할 때 그런 경향성을 치유할 수 있는 특징을 가졌다는 거죠. 공자는 배우면서 즐거웠을까? 밟은 망측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해답을 찾아냈잖아요. 락, 즐거움이라는 거죠. 공자는 몇 자로 자기 소개서를 썼냐 그러면 16자로 자기 소개서를 썼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그것을 실제로 해내야 된다는 거죠. 하늘과 땅과 사람, 한자로 말하면 뭐죠? 천지인이라는 거죠. 서두에 배우면 뭔을 준다 그랬습니까? 즐거움을 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이 시섭지 불력 여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공자는 배우면서 즐거웠을까? 자기도 즐겁지 않고 다른 사람 보고 자꾸만 배우면 즐거워요, 즐거워요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자가 거짓말장인지 거짓말장이지 않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소, 문소, 삼월, 부지, 육미, 부도, 위, 악지지, 사야. 공자가 이웃나라인 제나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나라의 음악인 소인데 이 소를 복원하려고 시도했습니다만 아직은 이 소라고 하는 음악의 정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자 때에는 그 음악의 정체가 있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들어서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고 그러면 이 악은 소를 가리키겠죠. 그죠? 이 소음악이라고 하는 게 이런 상태, 이런 경지에 이르렀을 줄을 몰랐다.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구절을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자를 찾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묻어요. 공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으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공자가 이렇게 말하지라고 하면서 말을 한 글자가 이제 이 16글자인데요. 밟은 망식, 락이 망우, 부지, 노지, 장지운이. 요즘 대학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 자기 소개서 있지 않습니까? 500자, 1000자, 3000자 쓰는데 공자는 몇 자로 자기 소개서를 썼냐 그러면 16자로 자기 소개서를 썼어요. 저 구절만 16만 보더라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발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 놓였을 때 결과가 어떻다는 거죠?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답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포기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아닌가 봐. 나한테 너무 어려워. 그러나 발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이 문제를 풀지 못하지라고 하면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 먹는 것을 잊는다라는 거죠. 씩씩거리면서 잠을 자서 밥을 안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풀지?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그 문제, 자기가 지금 상해져 있는 조건 속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뭐가 귀에, 눈에, 입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밥 먹을 때지? 점심시간이지? 저녁시간이지?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아마 자기가 게임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시면서 이런 처음에 재밌는 일을 할 때 이런 체험을 하신 적 있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뭐죠? 시계를 보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공자의 경우에는 뭔가 자기가 매료될 수 있고 빠질 수 있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른 것이 눈과 귀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밟은 망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해답을 찾아냈잖아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방향을 찾았잖아요. 그럼 그게 뭐죠? 락,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심을 잊고
부지, 노지, 장지운이 늙음, 나이가 점점 들어서 자기가 노화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공자는 두 개, 세 개에 사는 거예요. 하나는 공자 부인이 돈 벌어와 쌀 사, 제자들이 많으면 밥은 누가 해줘요? 라는 생활의 문제를 비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밟은 상태에서 뭔가를 알고 탐구하고 시경의 서경의 책을 읽으면서 이게 뭔 뜻일까 해석해내고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럼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나씩 찾아갈 때마다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게 뭐가 된다는 거죠?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적인 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걱정거리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위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남을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살찔 수 있는 위기지학에 대해서 한다면 노화만이 아니라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힘을 기른다는 거죠.